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마니에리스모, 즉 매너리즘 시대에 활동했던 아그놀로 브론치노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1세가 주문한 것입니다. 코시모 1세는 메디치가의 일원으로 강력한 통치를 시행해서 당시 보잘것없던 도시 피렌체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부강한 나라 토스카나 대공국의 수도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르네상스 시기의 다른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술과 학문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브론치노는 1539년에 코시모 1세를 위한 첫 그림을 그린 이후부터 피렌체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했습니다. 브론치노는 종교화보다는 초상화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우아한 자세로 그린 그의 그림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에 대한 존경이 담겨져 있다고 평가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비너스와 큐피드가 있는 알레고리 또는 비너스, 큐피드, 어리석음, 시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작품의 의미와 이미지의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림 해석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림 중앙에 위치한 비너스와 큐피드가 연출하는 에로티시즘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사람은 엄마와 아들, 즉 모자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발그레한 얼굴과 시선을 맞추며 입맞추는 행위, 그리고 비너스의 가슴을 만지는 큐피드의 오른손은 이들이 정말 모자지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또 이들 주변에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이미지들까지 더하면 관람자들의 머리는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작품이 그려진 시기가 마니에리스모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정신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은밀한 암시적 갈구로 인하여 르네상스 예술을 답습하면서도 주지주의적 이상주의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구축한 미의 이념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기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이 작품 역시 상식적으로 엄마와 아들인 비너스와 큐피드가 천륜을 저버리고 애정 행각을 할 리는 없는데 작가는 그림 속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감상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비너스는 순수한 미를 의미하고 또 큐피드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비너스임을 암시하는 상징물은 손에 들고 있는 파리스의 사과이며 소년이 큐피드임을 암시하는 상징물은 어깨에 있는 화살과 화살통입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두 사람에게 장미를 뿌리려는 어린 소년이 있는데 가시가 있는 장미를 손으로 만지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쾌락 속에는 장미의 가시처럼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것을 소년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미 소년 옆의 소년은 얼굴은 인간의 소녀이지만 파충류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변덕이나 사기, 거짓을 의미합니다. 맹목적이고 불안한 사랑은 달콤하지만 뒤에 재난이 따르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로 그림 좌측에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노인은 질투와 미움의 상징이며 네 번째로 우측 하단의 가면은 기만과 거짓을 상징합니다. 가면은 우리 자신을 숨길 때 사용하는 도구로 상대방을 기만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좌측 상단에 뒷머리가 깨진 여인은 망각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푸른 천을 이용하여 불편한 장면을 모두 지우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측 상단에 머리가 없는 노인은 등에 모래시계를 받치고 있는 날개 달린 노인인데요. 이는 시간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는 망각의 여인이 푸른 천으로 기억을 덮으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며 인간이 저지른 어리석음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사랑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전 이런 이야기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은 둘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랑 속에 그대만 보이고 내가 없다면 그 사랑은 위태로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노력을 통해 동반 성장해서 두 사람이 사랑의 길을 맞추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시 한 편을 읽고 오늘의 글을 마칠까 합니다. 제목: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만 노력한다고 또는 그대만 성실하다고 이루어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뛰는 2인 삼각게임처럼 함께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안정감과 속도가 다른 것처럼 사랑의 깊이와 행복의 만족도 그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께서는 모든 생명을 다르게 생산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미물도 어느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서로의 개성에 맞는 최선의 노력이 서로 뒷받침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